안녕하세요. 박명희 세무회계입니다. 해당 영상은 재경관리사 세무회계 시험 관련 영상으로 2024년 소득세법 개정사항 중 배당 가산율이 11%에서 10%로 개정되었습니다. 해당 영상은 2024년 3.1회계법인 세무회계 교재 404페이지 예제문제풀이를 배당 가산율 11%가 아닌 10%로 조정한 예제문제풀이입니다. 2024년 개정된 교재이나 배당 가산율은 여전히 작년 2023년 배당 가산율 11%를 그대로 반영한 부분이 있어서 수험생들은 이 점을 유의하시 바랍니다. 자세한 영상은 토마토패스 재경관리사 강좌에서 제공합니다. 자, 그럼 교재 404페이지 예제 문제를 살펴보겠습니다. 좀 수정해야 될 몇 가지의 자료들이 있어서 제가 이제 풀이 과정도 같이 좀 열어놨습니다. 자, 먼저 문제를 좀 풀기 위해서 내용을 좀 볼게요. 해당 자료를 통해서 산출세액을 구해야 돼요. 그러니까 산출세액을 구하려면 몇 %의 세율을 적용할 거냐의 기준금액인 과표를 구해야 되고, 과세표준을 구하려면 종합소득 금액에서 소득공제가 얼마가 되느냐가 상당히 이제 중요하겠죠. 자, 산출세액을 구하는 거고요. 아래 나와 있는 소득을 보니까 정기예금의 이자소득이 1,500, 국내 법인으로부터 배당금 받은 게 1,000, 사업소득 금액이 2,000. 그러면 이 모든 건 일단 사업소득 금액은 원래 종합과세가 되고, 자, 두 소득은 금융소득인데, 금융소득은 2천만 원을 초과했을 때 금융소득이 종합과세 대상인데 1,500, 1,000만 원, 2,500만 원이네요. 그러면 결국은 모두 다 종합소득에 해당되는 합산과세가 됩니다. 그렇죠? 그래서 결론은 모두 다 종합과세 대상이다 까지 했어. 근데 여기서 이제 주의사항이 뭐냐면 이 모든 종합소득 금액 중에서 배당소득이 있다는 거야. 배당소득은 그로스업 대상 금액이 되는 거죠. 종합소득 신고 대상이 되니까. 그럼 배당소득은 얼마의 가산율을 적용합니까? 2024년도에는 10% 적용하죠. 근데 2023년도에는 11% 가산율을 적용했거든요. 자, 그럼 먼저 가산율 10%를 적용하기 위한 금액은 전체 배당소득과 금융소득을 합친 2,500만 원 중에 2천만 원까지는 원천징수가 되는 것을 적용하고요. 2천만 원 초과분에 대해서 가산율 10%를 적용하죠. 그 2천만 원을 제할 때는 이자소득이 있으면 이자소득을 먼저 제하고 그 남은 금액 중에 500을 2천만 원에 포함시키고 그 남은 500만 원이 가산율이 적용되는 배당소득 금액이 되겠네요. 자, 그럼 500만 원의 가산율 10%를 계산한 50만 원이 그로스업이 되는 가산 금액이 되겠어요. 자, 근데 우리 교재 보시면 그로스업 되는 금액이요. 1,500만 원과 500을 제한 누진세율 적용되는 금액이 500만 원인 것도 맞아요. 근데 그 500만 원의 가산율을 2023년도 11%를 그대로 적용해서 500만 원의 11%를 곱한 55만 원으로 계산된 상태로 계산을 했더라고요. 세율이 달라졌는데 계산 구조의 가산율은 여전히 11%로 그대로 두었어요. 수정하셔야 될 것 같아요. 자, 그로스업 금액은요 55만 원이 아니라 50만 원입니다. 그러면 50만 원이니까 2천만 원과 50만 원을 더한 소득 금액은 합이 2,555만 원이 아니라 2,550만 원으로 일단 여러분이 수정을 한 상태에서 문제풀이를 하셔야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얘가 좀 틀렸고요. 11%가 아닌 10%로 가산율을 조정을 해야 된다는 것. 자, 그리고 난 다음에 그러면 2,550만 원을 이제 계산구조에 반영하죠. 이제부터 과세표준을 구하는데요. 과세표준 사업소득 금액은 2천만 원 그대로 들어오고요. 과세표준에 해당하는 이자소득과 배당소득 금액은 이자소득 금액은 1,500이 그대로 들어오고 배당소득은 1,000만 원에 50만 원을 더한 1,050만 원이 들어와야 되는데 1,055만 원으로 들어와 있어요. 해당 금액을 조금 수정하겠습니다. 1,050만 원으로 이 금액을 좀 수정해 주시고요. 이렇게. 그러면 해당 금액이 이게 이제 4,555만 원이 아니고 4,550만 원이 되겠고요. 4,550만 원. 수정. 자, 그 다음에 이제 소득공제인데요. 이게 이 예제가 소득공제를 왜 555만 원으로 가정했는지 아시죠? 4,555만 원에서 555만 원을 차감하면 정확하게 과세 표준이 4,000이 떨어지거든. 과표를 정확한 금액으로
똑 떨어지는 금액으로 만들기 위해서 소득공제 금액을 555만 원으로 주었던 거예요. 근데 우리가 555만 원을 그대로 적용하면 이 금액이 4천만 원이 아닌 3,995만 원이 되면서 이 계산 구조가 복잡해지거든요. 그래서 이 소득공제 금액을 550만 원으로 저도 수정을 좀 하겠습니다. 원래 이렇게 규제가 수정이 됐어야 해요. 근데 이 작업을 안 한 상태로 그냥 누락한 상태로 10% 가산율이 적용된 건 교재에 반영을 했고 예제는 23년도 버전의 결과를 그대로 적용해서 여러분이 문제 푸실 때 이 세율이 달라진 부분을 놓치면 안 되는데 이게 좀 틀렸더라고요. 그래서 소득공제를 550만 원으로 좀 바꾸겠습니다. 그래서 결론은 과세표준을 동일하게 만든다. 과세표준은 4천만 원이다. 까지 하시고 이제 제일 중요한 건 3번이죠. 일반 산출세액과 비교할 수 있는 산출세액을 계산해서 맥시멈으로 계산한다. 1번과 2번 산식이 나와 있는데 이 산식을 조금 다른 방식으로 접근해서 계산하는 걸 한번 해볼게요. 자, 일반 산출세액을 구하는 방법은 이런 생각을 하는 거죠. 우리가 지금 금융소득이 2천만 원 초과하기 때문에 과세표준인 이 종합소득 금액으로 지금 들어온 거잖아. 그렇죠? 그러면 일반 산출세액은 2천만 원까지는 분리과세가 적용되는 것과 동일한 세율을 적용해주고 2천만 원을 초과하는 금액만 누진세율을 적용하자. 상식적으로 2천만 원을 초과하는 모든 금액에 대해서 똑같이 누진세율을 다 적용해버리면 2천만 원 초과하는 그 작은 금액 때문에 엄청나게 많은 세부담이 증가되는 것은 막아주자. 문턱 효과는 고려하자. 라고 해서 만든 방식이 일반 산출세액을 구하는 방식이에요. 이게 일반적인 산출세액이에요. 그래서 어떻게 가냐면 첫 번째, 저는 여기 나와 있는 세율 방식을 조금 다른 방식으로 해보려고요. 금융소득 금액인 전체 금액 중에 2천만 원까지는 분리과세 하는 사람들과 동일한 세율인 기본세율, 둘 다 기본세율이니까요. 14%인 원천징수 세율, 원천징수가 된 것으로 적용을 동일하게 해주고 전체 과세표준이 4천이야? 그럼 전체 과세표준 4천 중에 2천을 차감한 나머지는 2천이죠? 그 2천만 원만 누진세율인 기본세율을 적용하자. 그러면 2천만 원을 초과하는 기본세율 적용은 요 구조에 들어가면 되는 거야 이제. 그럼 이만큼 세금을 부과하면 되겠다. 그래서 해당되는 금액은 2천만 원을 초과하는 금액은 1,400을 초과하고 5천만 원 이하에 해당하는 요 세금을 구하시면 되겠어요. 첫 번째, 84만 원은 1,400만 원까지 84만 원을 적용하는 걸 합산한다는 뜻이고요. 자, 1,400을 초과하는 금액은 2천 중에 1,400을 초과하는 금액이 600이죠. 600만 원에 대해서는 그 다음 단계 15%를 적용하자. 해서 각각 이렇게 계산하는 세금과 이렇게 계산하는 금액을 각각 계산해서 합산하시면 454만 원이 나올 겁니다. 일반 산출세액은 동일해요. 2천만 원 이하까지는 원천징수세율을 그대로 적용한다. 나머지 초과분에 대해서만큼은 기본세율을 누진세율을 적용해서 세액을 따로따로 구한 다음 더해서 산출세액을 구한다. 1번 산식은 이렇게. 자, 이게 일반 산출세액이에요. 원래요, 비교하는 산출세액이 없으면 그냥 이렇게 세금 내면 돼요. 근데 왜 비교하냐? 왜 분리하냐면 이 비교하는 이유는 하나예요. 금융소득이 현재 이 과세표준 구간에 들어올 때는 그로스업이 된 상태로 이제 50만 원이 가산돼서 종합소득 과세표준의 구간에 들어왔지만 사실은 분리과세로 적용이 됐더라면 2,500만 원 전액이 혹시 분리과세로 원천징수가 되는 게 세부담이 더 크다면 그렇게 원천징수가 되는 것으로 과세가 종결되는 것처럼 해서 세액이 더 크게 나온다면 이 방식으로 세금을 그 거주자에게 과세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결국은 세금을 많은 금액을 거주자에게 부과하기 위해서 비교하고자 하는 거고요. 그럼 가정이 뭐냐? 내가 이번에 신고하는 이자와 배당소득을 더한 2,500만 원, 원래 2,500만 원이 종합소득으로 합산되지 않고 2,500이 모두 다
원천징수가 되는 기본 세율이 적용돼. 원천징수 세율이 14%죠. 현재는 25%짜리가 없으니까 2,500만 원이 원천징수가 되는 게 더 많은 세금을 부과할 수도 있지 않았을까. 그렇게 한번 비교해 보자. 그래서 여기에는 2천만 원 초과분이라는 개념이 아니라 금융소득 전체 금액 2,500만 원이 원천징수로 모든 세금을 납부하는 것으로 얘는 세부담이 끝난 것으로 가정하고 계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에 2,500이 들어올 때 그로스업 50만 원을 합산하면 되겠습니까? 안 되겠습니까? 절대 안 되죠. 우리는 지금 금융소득 전체가 과세표준을 구성하지 않고 14% 원천징수가 되는 것으로 세부담을 했을 때를 전제하고 싶은 거니까. 그리고 나서 이제 더하기 4천만 원이라는 과세표준 중에 금융소득 금액을 제한 나머지를 차감하는데 방금 전에 구할 때는요. 과세표준 4천 중에 2천만 원까지 해가지고 14%로 분류과세가 종결되는 것으로는 다른 사람들과 동일한 구조에서 선상을 맞춰야 되니까 14%에 2천만 원을 적용하고 4천 중에 남은 2천만 원 해당하는 기본세율을 적용했는데 지금 요 비교 산출세액을 구할 때 주의사항입니다. 아이고 주의사항이 아니구네. 여기 주의사항. 여기 주의사항은요. 4천 중에 2,500을 제한 나머지 금액이 들어오는 게 아니라 4천 중에 우리가 지금 이자소득과 배당소득은 4천만 원이라는 금액을 계산할 때 얼마가 이 4천만 원 계산 과세표준 구간에 반영됐던 거죠? 2,550이죠. 여러분 과세표준 4천이라고 말할 때는 종합소득 과세표준을 의미하는 거고요. 이 4천만 원이라는 종합소득 금액을 구하는 금융소득은 그로스업이 합산된 금액이었잖아. 그러니까 얘를 뺀다는 얘기인 거야. 그러니까 4천만 원 중에 2,500을 차감하는 게 아니라 2,500을 차감하는 게 아니라 그로스업이 된 상태의 금액을 차감해야죠. 그 금액은 2,550이 되겠죠. 그리고 여기에 기본세율이 적용이 되는 세금을 각각 구해서 일반 산출세액이 계산했던 금액과 비교 산출세액에서 계산된 금액의 산출세액을 비교해서 맥시멈으로 산출세액을 적용하자. 여기서 2,550만 원이 차감된다는 게 중요하고요. 우리 교재 보시면 2,555만 원 돼 있죠. 이유 아시죠? 우리 교재는 55만 원이라는 금액을 그로스업으로 가산했고 우리는 11%가 아니라 10%라는 24년도 기준의 가산율을 적용했기 때문에 이 금액이 2,555만 원이 아니라 2,550만 원으로 수정이 돼야 해요. 나머지는 맞고요. 자, 그럼 한번 계산을 좀 해보겠습니다. 해당 금액이 얼마가 나오냐면 84만 원은 그대로 두고요. 1,400을 초과하는 금액이 현재, 그러니까 지금 보면 1,450이잖아요. 4천만 원에서 2,550을 차감하면 1,450. 그러면 1,450만 원은 1,400만 원의 초과분이 50만 원일 거고 50만 원에 15% 하시면 75,000원. 75,000원에 84만 원. 얘가 그러면 91만 5천 원이고요. 91만 5천 원에 2,500만 원에 14%. 350만 원. 자, 계산해 보니까 비교산출세액은요. 441만 5천 원이 나오네요. 그래서 결과는요. 이 금액이 달라지긴 하겠지만 결국은 일반 산출세액이 맥시멈으로 선택하게 되겠다. 그럼 여기서 이런 얘기를 한번 해보죠. 만약에 객관식으로 나왔다. 일반 산출세액을 적용하는 것이 맥시멈이냐, 비교 산출세액이 맥시멈이냐 라고 얘기할 때는 한번 보세요. 원천징수가 되는 원천징수가 되는 세율은 14%죠. 비영업대금에 대한 이익이 없으면 그냥 14% 똑같잖아. 그치? 근데 얘는 2,000이고 얘는 2,500이야. 지금 1번과 2번을 이렇게 비교하는 이유는 단 하나지. 내가 종합소득으로 합산 과세할 때 기본 세율이 2천만 원을 초과하는 금액이 요 금액 안에 포함되어 있죠. 근데요. 기본 세율이 얘는 15%죠. 근데 원천징수가 되는 세율은 14%죠. 종합소득이 세금 많이 나옵니까? 원천징수로 과세가 종결되는 게 세금이 많이 나옵니까? 종합소득으로 신고하는 게 세금이 더 많이 나오죠.
그러면 비교 산출세액은 이 방법을 다른 각도로 보는 거죠. 전체가 원천징수가 됐을 때 세금이 많이 나오면 예로 해야지 이거잖아. 근데 두 번째 구간만 들어가도요. 기본 원천징수가 되는 14%보다 두 번째 구간에 들어오는 순간 1%가 더 커요. 세율이. 그러면 당연히 일반 산출세액이 더 세금이 맥시멈으로 나오게 되어 있어요. 이거 아닌 다른 방식이 들어가거나 다양한 소득이 들어가면 제가 지금 얘기한 게 틀어질 수 있는데 재경관리사 시험은 요 정도의 수준으로 시험 문제가 출제되기 때문에 일반과 비교 중에 뭐 비영업대금이 있거나 그러면 모르겠지만 그렇지 않고는 두 번째 구간부터는 14%보다는 15%가 1% 더 높잖아. 그러면은 비교 산출세액보다 일반 산출세액이 조금이라도 세금이 더 많이 나올 수 있는 구조가 돼요. 그래서 항상 일반 산출세액이 아마도 맥시멈으로 선택하게 되는 산출세액이 되지 않을까. 그런데 이게 어떤 소득으로 금융소득이 구성되어 있느냐에 따라서 조금 달라지기는 해요. 자, 이제 결론을 내볼게요. 자, 관련 예제는요. 소득공제 금액을 과세표준 4천만 원으로 딱 떨어뜨린 상태에서 금액을 좀 심플하게 계산하기 위해서 주어진 숫자였기 때문에 555만 원이 아니라 24년도 기준으로 550만 원으로 수정하시고 계산하실 때 그리고 그로스업 대상 금액이 11%가 아니라 10%로 적용이 돼야 해서 500만 원의 10%인 50만 원으로 수정한 상태로 과세표준 구간에 적용하시고요. 그 다음에 일반 산출세액과 비교 산출세액을 구하실 때 2,500만 원을 앞부분에 그로스업을 포함하지 않은 상태, 4천만 원에서는 그로스업을 포함한 상태의 과세표준 안에 있기 때문에 그로스업을 포함한 상태를 차감하되 여기에 들어오는 금액은 2,555만 원이 아니라 2,550만 원이라는 거. 그 부분만 수정하시면 뭐 나머지 숫자를 계산하는 과정은 기존의 문제와 동일합니다. 세율이 달라지면 어쨌거나 조금이다 미세하게 결과적인 세금은 좀 달라지게 나올 수 있으니까 관련 예제를 가지고요. 24년도 시험을 좀 정확하게 대비하시면 되겠고 예제 풀이는 여기서 마치도록 하고요.